세 번째 뭘 아이들은 사랑이라고 느끼냐면 아이들이 어떤 감정을 표현하든 간에 그 감정에 공감해 줬는가. 네. 자, 이 공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공감. 예. 여러분, 예, 공감. 참, 이 나중에 이 단어 공감만 지울 수 있는 거 고마워. 이 공감에 대한 것만 다른 거 안 하셔도요. 이 공감만 배우시면 고맙습니다. 내가 지울 수 있게끔 오케이 거기다 놔두면 잘 지워지네. 공감. 여러분 제가 이 공감이라는 단어, 공감이라는 건요. 어릴 때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감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감해 주는 게 어려워요. 이 공감이라는 단어하고 여러분 헷갈리는 단어가 있어요. 공감, 그 다음에 동정 뭐 이런 단어들 있죠. 공감은 마음속 안에 비교가 없어요. 비교가 없어. 비교가 어떻게 없어? 원래 인간이 태어날 때 이 에고의 특성, 이 비교의 특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누구나 다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근데 만일 어린 시절의 부모가 그 비교 없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애를 사랑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속에 비교가 사라지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비교가 올라와도 바로 감지하고, 그리고 비교가 일어나는 마음을 그 앞에서 비교가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뒤에서 그 비교를 지켜보고 있는 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걸 지켜봄으로써 그 비교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식의 상태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공감이라는 단어는 감정이 수평선 안에 있는 거예요. 감정이 지금 이 같은 동격에 있는 거예요. 자, 애들이 막 웁니다. 울어요. 울잖아요. 그죠? 그럼 공감하는 엄마들은요, 어떤지 아세요? 가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렇게, 이거 울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달래줘요. 이렇게 그거 달래주는 거 좋습니다. 근데 가서 울지 마라. 이렇게, 그거, 이렇게 감정에 관한 이 간섭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울어요. 애들은 울면 어떤지 아세요? 그 마음속에서 그 아이가 우는 그 마음을 함께 같이 하고 있어. 예. 근데 참 희한해, 엄마가요. 이건 달래줘도 안 되고 또 그럼 어때요? 막 이렇게 달래주려면 나가 그러잖아요. 그럼 또 나가려 그러면 뭐라 그러지 아세요? 들어와 또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막 헷갈려. 근데 이 아이가 원하는 건 사실 뭐냐면, 엄마 내가 울 때 내가 감정을 다 느낄 수 있게끔 옆에서 좀 지켜만 봐줘.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엄마 내가 그리고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마음속에서. 그때 나를 좀 와서 안아줘. 네. 근데 이 공감이라는 단어, 우리가 이 공감에 관한 어린 때 이 공감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머리로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저놈이 지금 울고 싶구나. 많이 울어라. 엄마 옆에서 지켜봐 주니까. 그러고 나서 안아달라 그랬다가, 그래, 이제 이렇게 안아주면 그거 너무 좋잖아요. 근데 어릴 때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우리가 배운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는 게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울면 뭐라 그래요, 부모님이요? 뚝. 여러분, 이 경험 있으세요? 뚝. 야, 우는 거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만 우는 거야. 이렇게 남자들.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남자가 눈물 찔찔 흘려, 이게 싹 듣는 그 말 하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싹 가시는 거예요. 왜냐면 뭔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가 울지 마 이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울지 마 뚝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도 이 경험이 있어요. 아주 어릴 때 우리 엄마가 울지 마 이랬던 경험이 있는 거야. 뚝 그러면 어떻게든 부모 말을 들으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참다가 기침이 팍 튀어나오고. 네. 자, 여러분 이때 못다 우는 울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울음이 어디가 있겠냐 이거죠. 이 울음은 해결될 때까지 어디에 남아있냐면 우리의 무의식 안에. 우리의 무의식 안에 어떻게 남아있냐면 억압되어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억압이란 단어는 애초에 모른다는 뜻입니다. 억제란 단어는 억제됐다는 건 알아요. 내가 지금 참고 있다는 걸 알지만 억압은 애초에 존재하는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감정이 억압되어 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이를 낳고 날잖아요. 아이 낳았으면 그 다음에 봐요. 애가 울면은 계속 푸르미교육에서 3초 안에 가서 공감해줘라. 그러면 울음은 5초 안에 끝난다. 이렇게 자꾸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럼 봐요. 애가 울면은 배운 대로 바로 3초 안에 갑니다. 그리고 앞서 싹 지켜봐줘. 그죠? 그래, 충분히 울어. 울고 싶을 때 울어. 울면 얼마나 속이 시원한데 이렇게 지켜봐줍니다. 그럼 울으면 바로 그쵸, 5초 안에.
이런 억압된 감정이 없으면. 근데요, 어린 시절에 다 못다한 울음이 있으면 어떤지 아세요? 3초 안에 가서 공감해 주는 거 배웠죠? 절대 3초 안에 못 달려갑니다. 왜요? 울음이 내 안에 못다한 울음을 먼저 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자신이 자신을 달래기도 바쁘다는 뜻입니다. 속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 너무 시켜. 오, 말을 못해도 그만 좀 물어. 미치겠다, 그만 좀 물어. 여러분 이 마음이 없어 있어요? 있죠? 근데 부모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운 대로 어떡합니까? 그때는 의지가 발동해야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 의지만 발동하다 의지 중독이 돼버려요. 모든 걸 다 의지로만 하려고 그럽니다. 자, 어떻든 간에 달려갔습니다. 6초에 달려갔어요. 그러면 그 울음은 그 10배인 50초로 늘어나게 돼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자녀들 중에 굉장히 우는 애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해도 우는 애들 있잖아요. 달래도 그 아이들은 왜 우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아이한테 울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아이를 공감 못한 엄마한테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왜 그렇게 울까요? 엄마가 못한 울음을 다 울어낼 때까지 그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슬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자기한테 독이 돼서 자기를 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행복하고 엄마가 오래오래 살고 그러길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아이들의 사랑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냐? 엄마가 자유롭고 엄마가 평온하길 원하죠. 그것을 아이들은 만들어주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아이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보기 싫지만 내면에 억압된 것들을 그 누가 다시 어린 시절로 내려가서 그걸 다시 대면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굉장히 비장의 무기 하나 있다는 거 아세요? 내 아이만큼은 그런 내가 받았던 상처를 주고 싶으세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죽는 순간이라도 내 아이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공감이라는 이 단어. 여러분 이 공감에 관한 부분들은 내 안에 떨어져 나간 부분이 없을 때 공감은 수평선상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떨어져 나간 부분, 마음속에 비교가 없을 때 공감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뭐 어떻게 비교가 없겠어요? 그 마음속에 비교가 일어나지만 계속 훈련해가는 과정 속에서,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자, 여러분 우리가요, 울지 마 그러잖아요. 울지 마. 그러면 우리 믿음 안에 의식과, 이건 의식이 생각이 있잖아요. 감정이 있고, 생각이 여러 가지 기억이 있고. 근데 무의식 안에, 이 안에 들어와 버려요. 이걸 우리가 억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억압. 자, 이 억압된 거는요, 반드시 어디에 연결되냐면 이 안에 자기가 못 견디니까 누가 누가 울잖아요. 사람들이 울면 이 사람은 내가 이 안에 있는 게 건드려지는 것 때문에 이게 못 견뎌져요. 그래서 누구한테 뭘 하게 되냐면요, 상대한테 투사를 해버려요. 던져버립니다. 네, 이거를 투사 없이는 분노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저 사람이 울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얼마나 마음 아플까? 이것이 아니라 그만 우세요. 이거예요. 뭐가 들어가죠? 경멸이 들어가는 거야. 경멸. 그만 좀 울어. 있잖아. 저기 사람 많은 데서 울고 있을 때 되게 불편하게 이렇게 나도 모르게 경멸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경멸이 들어가는데 내 경멸을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요? 경멸을 싹 포장해요. 뭘로 포장합니까? 동정이라는 단어로 포장해버리는 거예요. 동정. 불쌍해 저 사람. 저 사람 너무 불쌍해. 이렇게. 근데 그 불쌍하다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들으면 되게 불편해. 왜 불편할까요? 그 뒤에 딸려있는 경멸에 관한 부분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인도 거지처럼, 인도 거지는 그래요. 동정을 할 때 자 여러분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인도 거지는 어떻게 동정을 이렇게 저 국어를 하냐면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저 받는 거를 내가 당신한테 무슨 기회를 주고 있죠? 당신한테 선을 베풀고 당신이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주니까 당신 나한테 좀 주시오 이런 거야. 그 얼마나 떳떳해. 그죠? 그 주는 사람은 어때요? 뒤끝이 없어 탁 주고 난 다음에 자기는 지금 내 안에서 사랑을 베풀어 준 거고 받는 자는 또한 뭐예요? 사랑을 받는 그건 거야. 거기에는 기울어지는 것도 없고 위아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마음이 위에 있을 때는 내가 그 마음속에 있을 때 비교 위에 있을 때는
상대를 내려보는 경멸이 있다 그랬지만 마음이 아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비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을 깎아내리고 싶은 굉장한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 어떤 마음이죠? 거기에는 경멸이 아닌 자신이 수치스러웠기 때문에 그것의 수치심을 안 보기 위해서 저 사람을 내 아래로 내려서 같은 상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의 말대로 질투가 싹 올라와요. 아주 질투가 은근히 올라옵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것은 은밀하게 올라온다는 거 아시죠? 질투는 존재에 관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는 조금 달라요. 시기는 저 사람이 물건을, 좋은 물건을 가질 때 나 저거 갖고 싶어 이렇게 물건이면 시기지만, 질투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존재에 관한 사랑 아닌 그 사랑을 못 받았음에 관한 것이 떠오르기 때문에 질투는 상대편을 은밀히 깔아내리는 그것이 있습니다. 질투 금방 알죠? 질투는 이렇게 알아요. 어떻게 알게요? 어떻게 알게요? 제 강연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당신 강연 좋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상관없어. 근데 질투는 끝에 한마디가 싹 들어가. 근데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싹. 저한테 와서 당신 강연은 다 좋은데 요거만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요 정도는 알고 있어. 이렇게. 상대는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깔아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질투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질투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진실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질투하는 거 금방 알아요. 자, 보세요. 어떻게 질투하냐면 여러분의 어머님이 그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면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나지 않아요. 받은 그대로를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모님도 몰랐기 때문에 어떤지 아세요? 내 딸이 태어났는데 딸이 너무 예쁜 딸이 태어났어. 근데 누가 좋아해요? 남편하고 결혼해서 남편이 조금 사랑을 주는데 지금. 근데 딸이 너무너무 예쁘니까 아빠가 오면은 딸 바보야. 오, 예뻐, 예뻐. 들어오니까 옆에서 나는 내 딸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되게 안 좋아. 왜 안 줄까요? 내가 받은 사랑을 딸이 빼앗아 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거 몰랐다면 계속 질투했을 거예요. 근데요, 이 마음이 딸이 지금 뺏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딸을 빚을 안 나게끔 해줘. 빚을 안 나게끔 어떻게 하냐면요. 딸은요, 이거 알아요. 바로 내가 지금 엄마가 나를 질투하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고민해요. 누구 편에 서야 되는가? 부부가 건강하면 편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근데 이 둘 중에 하나 어느 편에 서게 되냐면 그래도 엄마 편에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적대시하냐면 아빠를 적대시한단 말이에요. 아빠의 사랑을 그리워하면서도 기다리면서도 엄마를 적대시합니다. 근데 질투하는 엄마는 금방 할 수 있다는 게, 질투하는 엄마들은 딸이 무엇인가를 성취해낼 때 진정으로 기뻐하지를 않아. 나가서 자랑거리가 되면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딸이 정말 뭘 잘했어 이렇게. 그리고 막 누굴 닮아서 그렇게 잘했다고요? 날 닮아서 그렇게 잘해. 그래서 자랑은 엄청나게 해. 근데 집에서 그 아이가 일어났을 때 예서 학교에서 상을 받았고 뭔가 성취를 이뤄냈잖아. 그러면 엄마가 너무너무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기뻐하셔야 돼요? 네가 스스로 이뤄낸 게 너무 기쁘단다. 누가 기쁘니? 너가 기쁘지 않겠니? 네가 고귀하고 장엄함에 대한 확인을 했으니 너 얼마나 안 기뻐? 기쁘지? 근데 기뻐하는 너를 보니까 엄마도 너무너무 기쁘단다. 공을 나한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이뤄냈음에 관한 그 공을 돌려가지고 그걸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질투하는 엄마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건 뭐라 그래? 저는 버릇없어.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번에 왔더니 나가서 자기 자식 자랑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팔푼이? 머저리? 상머저리. 상머저리? 뭐라 누가 했다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러면 상머저리 중에 상머저리는 저겠게요? 그러면 아빠일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자식 자랑하느라고 5,000번을 푸르미가 어땠어요? 푸르미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아직도 지금 자식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랑해야죠. 그리고 집에 와서도 기뻐해야죠. 그래야 아이들은 엄마가 나를 질투하지 않는구나, 이걸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질투가 나잖아요. 질투가 나지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질투가 나는 건 인정하셔야 돼요. 여기 참 건강하다. 여러분, 여기 지금 푸르미 가정교육권만큼 건강한 공동체가 없어요.
여기만큼 높은 수준의 교육을 시킬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관님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일본에 나가서 푸르미 교육 전파되면 여기서 나가라. 네, 나가라. 왜냐면 난 푸르미 교육 안에 한국에서 내가 조직을 만들 이유도 없다. 그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데요. 어떻게 평생을 들어가면서 그거 하고 있겠습니까? 여기 교육 굉장히 철저히 시키는, 푸르미 교육을 이렇게 철저히 시키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자, 여기 와서 이 교육을 이게 하잖아. 이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봐요. 질투가 나잖아요. 질투가 나잖아요. 그죠? 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질투가 난다라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 건강하다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조금 있으면 그거 하죠. 뭐죠? 저 경연대회 하잖아요. 뭐 강사 경연대 하면요. 막 강사가 5분 막 정말 치열하게 합니다. 여러분 강연은 5분 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2시간 강연은 되게 쉬워요. 그건 주저리 아무 얘기해도 상관없어. 자기 얘기만 하면 대강 있잖아. 그리고 강연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하나도 없어요. 강연은 앞에 들어가는 말과 뒤에 끝나는 말만 기억하면 돼. 아무도 중간은 기억 안 해. 그러니까 5,000번을 똑같이 해도 아무 상관없어. 근데 강연대 여기 왜 굉장히 공동체라고 생각하냐면요. 여기 막 경연대회 나가지고 1등, 2등, 3등 정하잖아. 그러면 막 통곡하고 울어. 내가 1등 해야 되는데 뭐 내가 뭐 해. 감정을 굉장히 평안하게 표현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지나면 뭔지 아세요? 질투가 나서 미치겠지만 그래도 축하합니다. 이렇게 들어가. 이게 공동체인 거예요. 질투는 질투로 인정하지만 그러나 선택은 뭘로 했어요? 사랑과 축복으로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위험하지가 않아요. 질투는 늘 은밀할 때만 그 힘을 발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감정에 대한 것은 오후에 감정을 생각하느냐 감정을 느끼느냐에 대한 분별을 할 겁니다. 여러분 감정을 느끼세요? 감정을 느껴요? 저는 이런 경우라면 감정을 느낀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감정을 느낀다면 저 100m 뒤에 오는 사람 뒤에 어깨 위에 있는 분노가 느껴져서 저 사람 옆을 지나가다가 잘못하면 내가 망신당할 일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싹 피해갈 겁니다. 네. 그러면 감정을 느낀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감정을 느낀다는 표현할 때는요. 여러분 교양학을 쥐어는 쥐자가 음 하나 틀리면 찾아내죠. 음 하나 교양학 그 소리 중에 그 작은 음을 하나 찾아내잖아요. 그만큼 감정은 섬세하게 분화되는 겁니다. 감정 단어를 읽으면 나 그 단어 다 알아. 슬프다, 고요하다, 서글프다 이런 단어 있잖아요. 나 이 단어 알아. 단어는 알죠. 그러나 단어 뒤에 따라오는 감각의 느낌을 아세요? 모르죠. 여러분 저는 이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전 몰랐어요. 제가 이전에 감정 느낀다고 얘기했는데 3년을 저 짐승처럼 울고 다녔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님은 언제 감정을 느끼네요? 여러분 이 다수 강연 하잖아요. 그럼 부모님은 막 대면시키기 바쁘잖아요. 그럼 저는 뒤에서 앉아서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울고 있어. 그럼 글들이 올라오면 어떤 글이 올라오는지 아세요? 푸르미 엄마 이렇게 열심히 한 푸르미 엄마한테 감사하다는 말은 한 개도 없어. 늘 뒤에서 울고 있는 아버님한테 감사하다. 여러분이 하는 말 자체 제 안에 건드려지는 거예요. 정말 전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을 나 그렇게까지 울어야 될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저 사실 25살에 제 상처를 발견했어요. 25살에 내가 뭐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이 상처가 무슨 의미인지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저요. 이 문제, 이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33년이라는 세월을 필요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행운하잖아요. 이렇게 공동체가 있어서 33년 걸려야 될 것을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쭉 와서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만 주고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3년, 4년 정도만 되면 그 안에 감정을 요새 지금 여기 오신 어머님들이요. 제가 보면 벌써 놀라요. 요새 얼마 전에 한국에서 강연했는데요. 19년차 엄마가 왔어요. 19년차. 푸르미 교육 19년차가. 근데 4년차 엄마가 강연을 하는데 19년차 엄마가 와가지고 손을 붙들고 어떻게 이렇게 33인가 4인데 어떻게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성장을 이뤄낼 수 있습니까? 막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손을 잡고 있잖아요.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19년차 엄마 아이 참 컸습니다. 푸르미 교육 그대로 쫓아왔던 엄마입니다. 그러나 내면을 보는 그 시간 안에는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만큼 많은 것들이 축적돼서 지금 우리한테
내려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감정을 느끼느냐 생각하느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어릴 때 아빠하고 많이 싸웠잖아요. 싸웠죠? 그러면 감정을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럼 싸우고 난 다음에 조용해지잖아. 그러잖아요. 그럼 고요하다라고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고요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서글프다 이렇게 느껴. 그래서 그냥 갑자기 적막감이 있으면 서글픈 감정이 확 올라와요. 무슨 얘기죠? 감정에 관한 부분이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왜곡돼서 받아들인 거예요. 감정이 얼마나 왜곡되는지 아세요? 아빠들 슬프잖아요. 그럼 울어야 될 거잖아요. 울질 않아요. 아빠들 화를 내. 화를 내. 화가 슬픔 안에 굉장히 가득히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엄마들은요, 대체적으로 화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화가 허용이 안 됐어. 어린 시절에 우는 것, 여자는 울어도 이게 봐주니까 화가 날 상황에서 울고 있어. 감정이 이렇게 감정의 전환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라켓을 쓴단 말이에요. 나중에 감정이 얼마만큼 섬세하게 진화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은 선도 없고 악도 없다 그랬습니다. 감정에 관한 대표적인 감정들 제가 이거 잠깐만 얘기하고 갈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뭘 부정적 감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울지 말라 그러죠. 울지 말라 그래요.